안녕하세요. 뚱판TV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3000 이상 돌파했다가 장 후반으로 가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주도의 장이어서 그런지. 근데 만약에 기관 외국인들, 뱅가드 펀드와 같은 외국인이 만약에 오늘 장을 들어 올렸다면 안 빠졌을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장중 신고가 기록했다가 결국에는 빠졌는데 마이너스 2%대로 끝났죠. 82,200원에서 끝났습니다. 마감했습니다. SK 하이닉스 강보합이죠. 0.38%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는데요. 두 회사 모두 장 초반에 주가가 오르다가 다시 힘 빠지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도 월요일날 많이 올랐죠.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차익 매물 치고는 마이너스 3%면은 상당히 많이 빠진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현대차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좀 빠진 거다. 차익 매물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도 개인 주도로 오르다가 신고가 찍고 나서 빠졌으니까 차익 매물 정도로 가볍게 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의 주도주는 증권주였습니다. 증권주는 보통 통상적으로 증시가 급등할 때 두 차례 정도, 두 번 정도 상승하는 패턴이 나온다고들 하는데 이 중에서 온라인에 강한 키움증권 오늘 5.58% 상승 마감했습니다. 142,000원. 증권사 수익이 높아지고 브로커리지 때문에 또 새로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기존에는 증시, 주식 투자 안 했던 분들이 점점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키움증권이 수혜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튼 키움증권 오늘 5.58% 상승 마감. 한화투자증권이 16.41% 상승률이 제일 증권주 가운데선 제일 높습니다. 상승 마감했는데요. SK증권이 8% 올랐고요. 이외에도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등 중대형 증권사들 보면은 한 2% 정도. 미래에셋대우가 소폭 하락했네요. 0.3% 정도. NH투자증권이 3.88% 정도 올랐고요.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다 중대형 증권사들에 속하는데 2%대 정도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한화투자증권이나 키움증권에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대형 증권사 가운데는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죠. 한국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가 약 4%대 상승했습니다. 4.82%네요. 87,000원. 대형사치고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가 맞물려 있어서 오늘 증권주 상승 흐름에 탄력이 더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증권주 가니까 한국금융지주도 가고 강세를 보이니까 여기에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가 맞물리는 그런 기대감이 더 증폭이 돼가지고 상승 탄력이 더 확대됐다. 이런 심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심리들이 한번 좋은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런 심리 저런 심리 여러가지 이유들이 각가지 더해져서 매수 심리가 증폭되는 형태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온라인에 강한 키움증권이 어쨌거나 주도주다 라고 이런 시각이 많은데요. 어디서 찾았냐 두루두루 한번 들어보니까 키움증권을 이야기하는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식은 결국에는
전망과 이런 예상들이 모아져서 가격이 반영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각도 뭐 그냥 들어보는 거는 괜찮지 않겠나, 또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키움증권이 오늘 장중에 15만원 신고가를 내기는 냈습니다. 보면은 윗꼬리 달고 좀 빠지긴 했는데 윗꼬리가 달렸죠. 장 초반에는 상당히 강한 심리가 아니었나. 근데 신고가 내고 나면 보통 조종을 한 번은 겪는데요. 조종을 받고 증시가 3천선 이상에서 안착을 한다는 전제하에 또 한 번 키움증권이 상승받는다면 뭐 전망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에는 전체적인 시황이 탄탄해야지 안 무너지는 거고, 뭐 따로 놀더라도 그 판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전제 조건은 증시 전반이 현재대로 갈 때를 전제해서 하는 가정입니다. 그럼 키움증권에 대한 기관들의 평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올해 들어서 새해 나온 증권사 리포트는 아직은 없고, 가장 최근 것이 지난달 9일 그리고 11일 날 SK증권하고 IBK 투자증권이 낸 리포트인데요. 증권사가 증권사를 전망한다. 뭐 이럴 때 증권사가 다른 증권사를 평가를 한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표현들이 기모한 뭔가가 느껴지는데요. 두 증권사 모두 요거는 SK증권에서 낸 거고, 또 하나는 IBK증권에서 키움증권에 대해 12월 초에 낸 전망 리포트입니다. 공통점은 뭐냐? 한 17만, 목표 주가가 17만원 선으로 잡았고, 아직까지 목표 주가에 대한 상향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 IBK 투자증권이나 SK증권 전망 보고서 냈지만 뭐 또 다른 증권사들이 새해 들어가지고 키움증권에 대해 전망치를 내놓을지 그게 관심이네요. 만약에 뭐 어느 증권사든 키움증권에 대해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 뭐 기대치는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제 전망치는 전망치일 뿐이죠. 근데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전망들이 잘 맞고,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을 때는 전망에서 그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두 증권사, IBK 증권사하고 SK증권하고 키움증권에 대해서 전망치를 좀 밝게 봤던 이유는 뭐냐?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고 리테일 시장이 합해져서 그 위력이 실적에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해외 계좌, 해외 약정, 뭐 신규 계좌, 해외 약정 수수료가 급증하고 2분기에 뭐 실적을 3분기에도 경신해가지고 뭐 4분기 또 앞으로도 쭉쭉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골자처럼 보이네요. 여기 SK도 키움증권에 대해서 목표 주가 17만원, 투자 의견 매수로 12월 초에 이제 이게 상향 조정을 한 건데 또 한 번 상향을 할지 뭐 그대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건 일단 전망치니까 참고를 하는 정도의 서 보고, 종합적으로 제 견해, 뭐 제 견해 역시 견해는 견해일 뿐이니까 뭐 그렇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동학개미 열풍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선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어느 정도 선 반영은 됐겠죠. 지난달이죠. 그 12월 7일 날 이렇게 쭉 14만 3,900원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음봉을 이어가면서 조정을 받고 새해 들어서 다시 상승 탄력을 받았다가 오늘 윗꼬리 달고 또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망치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니냐. 뭐 작년부터 그런 전망치는 거래대금 증가에 대한 기대치는 커져왔고 올해 역시도 그 기대는 크지만, 근데 과연 거래대금 증가 폭이 올해 기대치만큼 클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뭐 증가하기는 하겠지만 그 증가 폭이 기대치를 못 미친다면 오히려 실망할 수도 있고요.
거래대금 증가에 대한 기대를 가장 많은 곳이 키움증권이니까 뭐 키움증권은 만약에 거래대금 증가가 기대치만큼 안 나오면 오히려 더 실망이 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인가 키움증권도 IB, 그러니까 투자은행 쪽이죠. 투자해서 돈 버는 뭐 부동산 투자를 하든 대체 투자를 하든 이런 투자에서 그 IB 투자운용 쪽으로 사업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2월달 코로나19 터지고 2, 3월에 주가가 폭락을 하고 증시가 폭락을 하고 뭐 그 이후에 이제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 심지어 바이오주 사고 뭐 그렇게 해서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동학개미 열풍 불면서 키움증권이 예상보다 브로커리지가 기존보다 훨씬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강화해왔던 그 투자은행 IB 쪽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건데 이 대목에서 주시해 봐야 될 게 올해 종합금융 사업자로 올라서느냐입니다. 이게 종합금융회사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본, 그러니까 순수한 자기 돈이죠. 남의 돈 말고 더해진 거 말고 자기 돈이 3조 원이 넘어가면 종합금융회사로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즉 뭐 금융감독원에다가 심사를 어느 정도 받고 그걸 이제 금융감독원 뭐 위에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정부가 이제 금융위원회가 되겠죠. 금융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제 그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건데 어떻게 됐든 자기 자본이 3조 원이 넘어가면 종합금융회사로 지정이 되고 뭐 이렇게 지정이 되면 투자 업무 쪽에 뭐 제한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본격적으로 투자 업무를 갖다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제한들이 많이 해소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IB 쪽으로 확장성을 많이 갖추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뭐 한국투자증권,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IB에 상당히 강한 회사들, 증권사들이라고 보는데 뭐 이런 회사들이 사실 주식 매매 수수료보다는 투자 사업, 뭐 부동산 투자를 하든 대체 투자를 하든 이런 쪽에서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고 최근 몇 년간 뭐 한투증권도 그렇고 미래에셋대우도 그렇고 IB 쪽에서 수익을 많이 내왔습니다. 뭐 이를 비교해 보면 키움증권의 기존의 브로커리지 업무 플러스 뭐 이런 IB가 더해질 경우에는 뭐 경쟁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확장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역발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기존의 IB에 강했던 한투증권, NH투자, 미래에셋대우 뭐 이런 데들이 이건 한국금융지주죠. 한국금융지주는 12월 말에 고가를 형성한 게 아니고 9월 달에 고가를 형성을 했었네요. 키움증권하고는 약간 다른 패턴이죠. 차트가. 그럼 IB에 강했던 한투증권, NH투자, 미래에셋대우가 뭐 키움이 점유하고 있던 리테일 이런 주식 거래 수수료 뭐 이런 리테일 쪽으로 치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리테일이 과연 자기 자본으로 말씀드리면 한투증권, NH투자, 미래에셋대우 뭐 키움보다 2배 이상 많은 뭐 4조 원 이상 심지어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8조 원 이상 되는 대형 증권사입니다. 근데 뭐 이런 대형 증권사들이 자본력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게 과연 리테일이 가능하겠냐? 돈 많이 쏟아 부어가지고 키움증권처럼 영웅, HTS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쫙쫙 깔게 하고 이렇게 좀 리테일 쪽에서 확장을 할 수 있겠냐? 뭐 꼭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들이 잘하고 있는 투자 업무 IB 쪽은 자본력이 많고 뭐 리스크 깐깐하게 해서 뭐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적절하게 투자 잘하고 이렇게 하면 뚝딱뚝딱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키움증권이 해왔던 리테일 영역은 뭐 자본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자본 플러스 뭔가 한계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영문 HTS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면 이걸 잘 바꾸고 싶지 않다는 왜냐면 여태 사용해 왔고 익숙하고 그러니까 이걸 굳이 바꾸고 싶지 않다. 뭐 설령 수수료 깎아준다고 해도 뭐 금방 자기가 쓰던 계좌 또 그 HTS를 쉽게 바꾸고 그럴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카카오증권
카카오증권, 뭐 새로운 증권사들, 빅테크들이 들어오고 있는 증권업에 들어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위협적이라고 하는 시각들도 있는데 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수료 깎아준다 해서 키움 영웅문 쓰던 고객들이 딴 쪽으로 많이 이탈할 것이냐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제 결론입니다. 키움증권 두세 배 간다. 뭐 이런 욕심은 버리고 뭐 증권 업종 이외에도 더 수익률 좋고 더 수익률이 좋아 보이는 산업군 또 그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 있으면은 그리로 갈아탄다. 뭐 다만 이제 증권사들이 내놓고 있는 목표 주가 17만 원까지는 제 생각에도 갈 것은 같다. 근데 그 이상 욕심은 버리는 게 낫겠다. 왜냐면 딱 봐도 뭐 거래대금 증가한다고 해서 증권주가 2배, 3배 이렇게 갈 것 같은 그런 재료로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뭐 제 판단은 제 판단일 뿐, 또 제 생각은 제 생각일 뿐이고 여러분도 이곳저곳 귀 기울여 보고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하셔야겠죠. 성공 투자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